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해설 강의 5부를 시작합니다. 화법과작문이죠. 지금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해설을 통해서 내공을 기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이 강의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화작을 선택해야 되나 언매를 선택해야 되나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확실히 뭔가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화작을 봤지만, 혹은 이번 시험에는 언매를 봤지만 다음번에 옮겨갈지도 모르겠다. 나의 결과, 또 나의 어떤 경향,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아직 지금 3월인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봐요. 흔들려도 괜찮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작이든 언매든 간에 사실 지금 이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선택 과목, 화작이든 언매든 그 선택 과목을 충분히 최고의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도 좀 흔들리는데, 아직도 다른 쪽을 기웃거리는데 이런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 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화작을 이번 시험에서 선택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화작을 선택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왔으니까 5부에서 저랑 함께 화작 문제를 요령껏 풀어보는 그런 어떤 그 재미있는 화작의 새로운 세계를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혹시 이제 저랑 화작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도 이 중에는 일부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얘기합니다. 화작은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와도 좋아요. 그러니까 화작은 사실 뭐 제가 그 수능 특강 오리엔테이션 이런 때도 얘기합니다만 화작의 신세계를 펼쳐 보인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리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수많은 전략들을 오랜 세월 출제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또 다져왔던 노하우들을 녹여 넣은 그런 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느끼게 될 테고요. 제발 화작을 무턱대고 풀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을 했을 텐데 꼭 기억하시고 개기일식 화법과 작문 파트를 꼭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화작 문제들을 막 풀어보고 또 기출들을 더 많이 풀어보시는 것으로 실력을 다지면 화작은 금방 정복할 수 있고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 화작 공부를 저랑 열심히 하다 보면요, 화작이 너무 재미있어서 화작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게 이제 유일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죠. 다음은 학생의 발표에다 물음답하시오 그랬습니다. 35에서 37번인데,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막 녹아 들어갈 겁니다. 양해하시고 혹시나 못 알아듣겠는 말이 있다 하면 제가 설명을 물론 덧붙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기일식의 화작 파트 그리고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을 통해서 보충을 해나가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화작을 완전 정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길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화법 단독 세트예요. 제가 명명하기를 요 세트는 스피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빨리 답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문제. 1번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게 35번이지. 옛날에 1번이고 이제 화법 작문 안에서는 1번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제가 1번 유형이라고 부르던 겁니다. 지금 이제 35번 유형이 됐죠. 전형적인 35번 유형. 주로 요 35번, 37번 요 자리는 세 문제짜리 화법 단독 세트가 나오고 발표나 혹은 강연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틀이야.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요번 이 5부에서 다룰 이번 3월 학평에서의 화작은요, 전형적인 세트 구성, 전형적인 출제 요소, 매번 보아오던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안정적인 출제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전형적인 패턴을 익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화작 시험 문제다.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이 자리에는 발표, 그죠? 혹은 전문가 강연. 그래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발표나 강연에 전문가 강연이라면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형태의 대본이 제시되는 거고, 발표도 지금 여기서처럼 무슨 다크 패턴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버전의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정보 전달의 지문이 이 자리에 온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상세하게 덧붙이는 건 이번이 올해 들어서 해설 강의 중에 첫 번째인 3월 학평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친절하게 구석구석 짚어가지고 되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전략들을 녹여넣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 35번 문제는요. 일단 어떻게? 그냥 막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동글동글입니다. 라고 쭉 다 읽은 다음에 세 문제를 풀어? 아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건 스피드 그룹이라니까. 빨리 해결할 전략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익혀놔야 그냥 빨리 세 문제 다 팍팍팍 찾고 바로 다음 세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느꼈겠지만 앞에서 독서하고 문학에서 시간에 쫓기니까 화작 이 쉬운 문제들을 충분히 읽고 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는 거 확연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요령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으면 화작을 선택한 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순서를 앞부분에서 제시한다. 내용의 순서, 발표할 내용의 순서.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키워드가 나오는 이 선지들은 자주 등장하고 우리 수능 특강에도 올해 화작에 이게 얼마나 여러 번 나왔게요.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이 전형적인 발표 대본에서는요, 화법 대본에서는 요 내용은요, 어디를 봐야 된다? 1문단 끝부분. 전형적으로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런 걸 오늘 발표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발표할게요. 이게 1문단 끝에 맨날 오게 되어 있어. 이게 만약에 있다면, 더군다나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라는 걸 이렇게 제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나오면 1문단 맨 끝부분을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보니까 거기에 맨 끝이 와요. 지금부터 다크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지, 순서를 여기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데 탈락이지? 그죠? 자,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선생님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제가 화작의 신세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청중의 요청에 따라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대본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겠어? 괄호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야. 청중의 질문을 듣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매지가이로 빨리 괄호만 찾아봐. 보세요. 시각자료 1, 둘째 줄에 나오죠. 몇 줄 내려오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치? 반응을 확인한 거지 요청을 들은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3문단 가면 셋째 줄에 시각자료 2 나와 있어. 그런 정도 눈에 보이네요. 괄호에 지금 일할 만한 게 있어? 없다고요. 안 읽어도 알아. 됐지? 3번. 발표자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발표에서 다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 화제를 제시하는 건 어디의 역할이야? 1문단의 역할이야. 무조건. 지금 이게 문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화법 대본이니까 1문단이지. 발표 전체를 우리가 듣는 상황, 이게 실제로는 말하기 듣기니까 듣는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문단이 눈에 보이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본이 이게 뭐지? 화법이라서 말하기 듣기지만 이건 사실은 읽기나 마찬가지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서 문제지 뭐 사실. 화법을 매개로 한. 자, 1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할 건데 여기에 자기 경험, 자신의 경험, 발표자 자신의 경험이 활용되었는가를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아직 안 읽었다 치자. 얘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얘는 뭔가 어떤 예를 들면 괄호만 찾는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지? 이것도 특히 뭐 여기서 1문단 맨 끝부분을 본다든지 요렇게 딱 정확하진 않으니까 1문단에서 찾긴 찾되 이게 있는지는 내용적인 요소라서 일단 살짝 건너뛴다. 4번.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 내용에 대한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다. 요거야말로 내용 의존도가 높은 선지네. 맞지? 읽어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보류. 청중의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대요. 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물음표가 등장할 거고요. 의문문이니까. 그 다음에 발표를 마무리한답니다. 마무리. 그럼 맨 끝을 본다는 얘기 아니야. 봐. 맨 끝에 물음표가 안 보여. 끝났어. 얘는 탈락이라고. 됐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잘 이해하셨나요? 뭐 제 이야기를 다 아셨나요? 이런 게 없다고. 됐죠? 탈락. 그럼 봐요. 안 읽었다 우리 대본 아직. 그 상태에서 3번과 4번 남았는데 저는요 4번을 읽을 것이 아니라 3번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문단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힌트라도 있으니까. 그럼 갑니다. 1문단을 보니까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앱은 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첫 부분은 모든 대본을 첫 부분을 구경하긴 해야 돼. 그랬을 때 제가 뭐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긴 대본을 다 읽으란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맨 앞부분에 인트로는 반드시 읽으라고 해요.
얘가 뭘 화제로 다루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자, OX 버튼 중 누구나 X 버튼 누르게 될 텐데요. 광고창에서 X 버튼 또 다른 광고처럼 연결됩니다. 종종입니다. 저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이게 다크 패턴입니다. 오, 그럼 봐. 자기의 경험을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한 다크 패턴이라는 걸 소개한 거 맞네. 답이 3번이야. 그러면 4번은 괄호 쳐둔 상태에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갈 거라고. 왜? 1문단에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찾았으니까 3번으로. 그럼 4번은 굳이 확인 안 해도 얘는 오답이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2번 갑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기억 미움을 바탕으로 발표 사용하는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발표라고. 수업 시간에 정보 전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건 이 자리에 발표나 강연이 온다는 것은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담고 있어. 아주 쉬운 버전의, 여기서는 다크 패턴을 설명한, 그지? 아주 쉬운 버전의 독서 지문 같은 게 여기 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랬어. 그럼 이거 기억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청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요 경우는 맨 끝에 보면 4문단에 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앱 중 97%의 한 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건데요. 선생님, 그럼 이건 안 읽어보고 어떻게 압니까? 봐요. 발표에 사용된 자료라는 것에서 이 자료는 물론 무슨 구체적인 수치라는 말로 제시가 되어 있다든지 무슨 설문조사 결과라는 말로 되어 있다든지 그랬다면 더욱더 뚜렷했겠지만 사용된 자료라는 것의 어떤 자료의 여러 종류 중에는 지금처럼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4문단의 두째 줄에 나오는 것 같은 숫자로 몇 퍼센트니 뭐 이런 결과 같은 것들은 더 눈에 잘 띄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억에 해당되는 예를 목적의 정보 전달로 출처를 밝히니까 정보의 신뢰성,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을 높이는 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확인된단 말이야. 니은에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이라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이 모니터는요.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에서 하는 거라는 거는 교실에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휴대전화 앱을 보여줘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인다는데, 자, 이 얘기는 곧 뭐하고 관련 있겠어? 괄호하고, 그지? 자료 1을 제시하며 뭐 화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자, 시각 자료 1, 이 화면에 보이는 앱은,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죠. 있네요. 그러니까 괄호 앞뒤를 보니까 얘는 확인됐다고. 2번 확인됐지? 자, 3번 갑니다. 디귿은 뭐냐면 예상 청중이 다크 패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디귿 리을입니다. 이게 예상 청중에 대해서 청중을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크 패턴의 개념과 우리말로 된 용어를 함께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건가 하면 1문단 혹은 2문단에 나옵니다. 즉 1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하면서 바로 개념 정의까지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이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죠. 여기는 지금 2문단에 제시되는데요. 많은 경우 1문단에서 인트로 부분 한 다음에 2문단에서 중심 화제에 해당되는 이 개념, 다크 패턴이라는 이 개념이 이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많은 경우가 2문단의 맨 앞에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개념이 나오는 거. 화제의 개념이. 그러면 다크 패턴이란 2문단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웹이나 앱을 설계하는 것. 됐지? 그 다음에 덧붙여서 거기에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합니다까지 붙어있으니까 이게 이것까지 참이 됐네. 됐지? 그 다음 리얼 갑니다. 다크 패턴의 유형을 소개하는데 청중의 피해를 겪은 경험을 활용한다는데, 자, 유형을 소개한다고요? 그러면 뭐와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이런 게 제시가 되겠지. 여러분 보입니다만 지금 이 문단에서 속임수 유형과 강요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거기에 유형에 대한 거는 그 문단의 핵심은 지금 좀 전에 이거 앞에 3번 선지 판단을 하느라고 2 문단의 앞부분을 봤던 거에 이어지는 게 속임수 유형과 강요 유형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거든. 그러고선 속임수 유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아직 안 읽었지만 3문단 처음을 보세요. 강요 유형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유형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각각의 유형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 중에서, 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 문단 끝에 있는 거, 저에게 앞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맞는 말이 될 거 아니겠어요. 5번 갑니다. 발표 시간을 고려해 다크 패턴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자료를 제시한다는데요. 자, 발표 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내용의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지를 이 미음으로 되어 있는 선지 부분을 잘 보십시오. 요 항목은요. 발표에서 시간 제약, 그래서 분량 조절 어쩌고 하는 얘기는 대본에 없는 경우에 대본이 더 많이 제시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있다 하면 무조건 제시가 됩니다. 대본에. 그 얘기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근데 그럼 생각해봐.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약을 언급하는 부분은 발표의 첫 부분일까 끝 부분일까? 당연히 마지막쯤에 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일부만 덜어내고 일부만 다루겠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단이거나 그 앞에 바로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래요. 그러니까 봐요. 도식화한 자료를 제시한 게 아니라 참고할 누리집에 관한 소개를 해준 거지. 그 답이 5번이라고. 어디를 찾아가야 돼? 사실 이거는요. 보세요.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은요.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 그지?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 박스와 여기까지가 다 없어도 요 글로 되어 있는 요 선지들만 제시되어도 사실은 문제는 성립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장치를 일부러 둬가지고 좀 더 문제가 내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완성도를 높인 거지 문제가.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얘네들이 핵심적인 무슨 기능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이렇게 걷어내고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하다. 37번 갑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딱 보는 순간 생김새를 보고서 바로 외쳤겠지? 고향을 떠난 문제. 이른바 고떠문. 줄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고향을 떠난 문제다. 왜? 이건 사실 지문을 안 읽고 얘와 얘 사이의 매칭만으로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다. 그지? 이거 지금 수능에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떠문이 나오면 사실은 솔직히 35, 36, 37번 가운데 37번을 제일 먼저 푸는 것도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걸 먼저 풀면 고향을 떠난 문제라서 지문 아예 보지도 않고 얘 가지고 답을 찾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앞에 두 문제를 푸는데도 더 큰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됐지? 자, 일단 이거 봅니다. 학생 1이 그동안 몰랐던 다크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았어. 만약에 이 문제를 맨 처음 푼다고 봅시다. 이 세트에서. 그러면 다크 패턴이라는 게 화제에 해당되는구나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고. 선지식으로 쥐고 이 지문과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유리함이 있어서 얘네를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크 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좋았어. 이 선지들을 박스 안에 이 내용들을 반응을 볼 때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 각 문장의 끝부분을 여기를 잘 보라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지? 근데 그 알게 되어서 좋았어 라는 게 여기 알게 되어 유익했어가 또 나온다고. 그래서 봐봐. 요것만으로는 궁금한 점을 더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조사해봐야겠어. 됐죠? 1번 딩동댕.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과 3은 1과 3은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자, 알게 되어서 좋았어.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오케이. 4번도 맞는 얘기지. 됐나? 그 다음에 학생 2는 그랬네요. 어제 무료 앱을 설치했는데 원하지 않는 앱과 함께 설치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어. 그리고 속임수 유형에 대한 발표 내용이 정확한지도 조사해봤는데 내가 알아본 것 내용이 일치해 신뢰감이 들었어. 그러네요. 속임수 유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그지? 정확한지를 평가했어. 정확해. 그래가지고 내가 신뢰감이 들었다고 평가했어. 딩동댕. 됐네? 3번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려고 있거든. 자, 지금 내 휴대전화에 있는 거 확인해 봐야겠어. 오케이, 딩동댕. 됐지? 4번은 아까 참이라고 했고. 그럼 5번 보자. 2와 3은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거든. 자, 이거 봐봐. 2는요. 어제 이랬는데 뭔지 알아봤어. 조사해봤는데 일치해가지고 신뢰감이 들었어. 라는 얘기고, 학생 3은 알게 되어 유익했어?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어. 내 휴대전화. 이게 지금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다시 이 5번 선지가 하는 말은 이런 거야. 학생 2나 학생 3이 발표에서 이런 정보를 제가 제시했는데 A 내용 부분은 사실에 해당되는 진술이지만 발표지만 B는 발표자가 자기의 의견으로 덧붙인 것 같아. 이런 게 5번 선지를 참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야. 여기 지금 2도 3도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아주 쉽습니다. 됐지? 이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이럴 때 35, 36, 37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도 없이 빠르게 다 해결을 하고 다음 문제로, 다음 세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38번 세트로 가니까 38에서 42까지 5문제를 달고 있는 세트죠. 지금 보세요. 이 세트를 제가 가와 나로 구성되는 이 세트를 주의력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그런 세트고요. 가는 지금 보세요.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를 쓰기 위해라고 되는 이게 뭐냐면 장문이라고. 맞지?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가를 읽은 학생의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그랬으니까 나가 바로 뭐야? 화법이야. 그래서 이 가운데 세트가 보통 5문제 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4문제 달고 있는 이 세트가 화법과 장문의 통합, 융합 세트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항상 상황 설정을 줘.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요 가와 나의 상황의 밑바탕에는 학교 생활을 소재로 선택하게 암묵적으로 그런 규약이 있어. 됐나요? 다시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맨 앞에 화법 단독 3문제와 맨 끝에 장문 단독 3문제는 얘네는 스피드 그룹이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요령을 화법, 장문, 문제 유형의 전형적인 해결책을 익숙하게 익혀놔가지고 재빨리 답을 골라야 돼. 시간 단축 엄청 해야 돼요. 근데 가운데에 있는 이 빅세트는 제가 주의력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작 통합이고요. 덤벙되면 안 돼. 읽어야 되는 건 읽어야 됩니다. 그냥 건너뛰고 짐작과 추론으로 그냥 답을 골라낼 수는 없는 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화작을 여기 가운데 세트를 마구 풀려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앞에 화법 단독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 그래서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요. 마지막에 장문 세트는 장문 단독 지금 여기서 치자면 43에서 45번이죠. 거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거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편집장이 기자한테 뭐 요청을 하고 초고를 쓰고 어쩌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학교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주로 다루는 제재가 선택됩니다. 됐지? 다시 어떤 과학기술이나 뭔가 무슨 정보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발표로 화법이 주로,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장문 단독, 그리고 가운데는 뭐라고? 화작 통합은 학교 생활,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이 길지만 읽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냥 쭉쭉쭉쭉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자, 다목적실의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학생회 애들이 서로 막 감론을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휴게실로 만들자는 의견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학습실로 만들자는 의견 쪽에 있었다. 자, 이런 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 상황 설정만 이 안에 몰입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냥 읽어나가면 되지. 됐죠? 그랬을 때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좀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관에 갖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야겠군 그랬어요. 맨 처음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다목적실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데 참관했던 동글동글입니다. 아, 참관. 됐지? 근데 거기서 문제의식을 밝힌다 하면요. 내가 근데 참관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무슨 글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 글을 올린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뒤에 이어지지 않을까? 자, 거기서 그때 논의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휴게 공간으로 만들자, 학습 공간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문제가 있고 논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바로 문제의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됐단 말이야. 장문의 동기를 설명하는 게 1문단의 마지막 부쯤에 나온다고. 자, 반영되어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행 순서가 잘못됐음을 지적해. 자, 논의의 진행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이 참일 때 2번이 이 안에 포함되진 않아.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 진행 순서가 잘못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 1문단 끝에서. 뭐라 그랬어? 결국 양측에서 양보 안 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논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였지 진행 순서가 잘못된다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유력한 정답 후보. 됐지? 일단 자 3번 갑니다.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대립한 두 주장의 근거를 요약한다 그랬는데요. 자, 두 주장이 있어. 학습실 만들자, 휴게 공간 만들자. 이랬을 때 그 다목적실을 리모델링 할 때 이 두 방향이 각각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 문단의 맨 처음이 먼저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게 바로 이거지. 됐네? 확인됐네? 4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학생회 학생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제시한다든지 학생 복지를 위해 학생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든지 이 둘은 되게 쌍둥이 같은 선지인데요. 학생회 학생들은 학생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서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 3문단에 보면 뭐 학생회는 학생 모두를 위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든지 또 5문단 같은 경우 있죠? 5문단 같은 경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서로 상대 입장을 배려하며 논의를 해야 뭐 학생 모두를 위한 그게 이제 얘네들이 지켜야 할 요령에 관한 얘기가 있는 거야. 자, 진행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건요. 지금 봐봐. 아까 우리 요거 있죠. 두 주장의 근거를 요약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문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봐봐. 두 주장이 이런 식으로 제기가 돼서 서로 갈등을 벌였다, 대립을 보였다라는 걸 요약하게 되는 걸로 넘어갔는데 가졌던 문제의식 안에 요거에 관한 얘기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고를 수가 있다. 됐지? 자, 39번 갑니다.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풀이 순서에 관해서를 얘기하자면 사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일단 보고 견적을 내야 돼. 뭐부터 풀겠다라는 걸. 예를 들면 지금 38번 문제보다 더 먼저 푸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바로 39번 문제 같은 겁니다. 왜? 이 문제가 길잡이 문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1문단에서 2문단에서 3문단에서 어쩌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요. 안 읽어보고 풀 수는 없는 거야. 빠르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소재 자체가 학교 생활이라서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거고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쭉쭉쭉쭉 빨리 읽어나갈 수 있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보에 막 집착하지 말고 그걸 막 진짜 막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읽어나가듯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는 글이라고. 이게 무슨 어려운 독서 지문도 아니고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몇 문단인지를 언급해 놓은 선지들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먼저 풀 경우 38번에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게 역으로 이게 먼저 이걸 먼저 해결하면 38번 문제를 풀기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 그런가 보여. 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네. 됐지? 그 다음에 공동체 현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장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 1문단 끝에 보세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지. 문제의식이 있어서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결국엔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중간쯤에서 하는 4문단의 아래쪽이지. 거기에 보면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반반 섞어서 하자 이거야. 그지? 근데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게 나누자는 걸 자기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거거든.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제안의 내용을 담은 글인 거지. 이거는 뭐 건의문 비슷한 글이기도 하고요. 그지? 그런 걸 지금 이 글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다고? 그게 목적이라고? 이 글의 목적이 이 학생이 뭔가를 학생회 아이들한테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학생회 애들한테 보고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학생회 구성원들이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전체 학우들에게 보고하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대단히 관료적인 어떤 조직이라서 학생회 안에서 무슨 부장이 학생회장한테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에 관해서 보고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 설정이 아예 안 맞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가서 그랬는데, 이 문단에서 일단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 여기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장문 목적이라는 사실을 1문단에서 요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매칭이 일단 안 되고, 그지? 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장문 목적.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만약에 이 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해서 이 논의에 관해서 자기가 참관했던 그 결과를, 이 논의에서, 학생의 논의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누구한테 보고하는 글이냔 말이야. 그래야 1문단을 가지고 1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될 거지.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문단 갑니다. 먼저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학생의 휴게실 어쩌고저쩌고, 뭐 학습 공간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근거로 들었다는 걸 요약해서 아까 우리 봤지만, 그럼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주장을 먼저 서술하고 있어. 자, 휴게실로 바꾸자는 걸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걸 그 다음에 제시했네요. 근데 그랬어. 그렇다. 이건 맞다, 그지? 근데 그러므로 따라서 이거 인과관계로 서술되는 거예요. 필자가 공동체 현안에 대한 두 주장 중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중시하고 있다고요? 에이, 그럼 얘가 나중에 가서 공간 분할해서 설치하자는 얘기를 하겠나? 그리고 앞에서 마치 문제의식으로 1문단에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겠어? 어느 한쪽을 편드는데? 안 어울리지. 3문단 갑니다. 양측 다 뭐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3문단이라고. 쭉 그냥 크게 읽어. 그러면 학생들의 복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맞죠? 모든 학생들의 복지 공간이야. 근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고? 아니죠. 얘는 새로운 방안,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니네들은 끝나는데, 내 생각엔 절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반 공간을 나눠서 반은 학습 공간, 반은 휴게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 글이란 말이야. 3번 틀렸죠. 4번 갑니다. 4문단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 4문단 보세요. 자, 나오는 방법 얘기했고, 자, 제 의견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법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럼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건 맞다 치고, 공동체 현안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 활용 방안, 이게 해결책이지? 그걸 다음 논의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얘네들이 현안 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논의를 마련해서 다음 논의에서 해결책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답이 4번입니다. 이게 지금 뭐라 그랬나?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세트 문제에서 얘기했죠.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다가 학생회 애들 읽으라고 쓰는 글을 썼다. 이게 예상 독자잖아. 그러면 학생회 애들은 맨 처음에 상황 설정에서 얘기했듯이 이 리모델링 방안을 놓고 학생회 애들끼리 막 논의를 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참관했고, 다음번에 서로 양보하고 해가지고 절충안 내가지고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이 4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문단에서 다목적실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므로 개인의 일상적 자기 성찰을 기록하는 데 적합한 장문 매체를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의 누리집이 개인의 일상적 자기 성찰을 기록하는 데 적합한 장문 매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피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따라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장문 맥락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요, 장문이라는 분야에서 글을 쓸 때 보세요. 장문의 목적, 그 다음에 장문의 주제, 예상, 독자, 장문 매체, 이런 것들을
작문 맥락이라고 한다라고 이론, 개념에서 공부한 것들을 매개로 하고 있는 문제야. 아시겠죠? 교육 과정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필요도 있는 거다. 사실은 밑바탕에서는. 자, 개남 강의와 수능 특강 화작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40번 문제 봅시다. 보기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 거기 보니까 건의문을 작성한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생 1이 맨 끝에 보니까 다목적실 리모델링 할 때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학교에 건의해 보자.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건의문, 지금 이거는 나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인데, 자,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 그러면 이 보기를 읽으면 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겠지. 생각해보자.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학생 1, 아마도 학생회장일 아이가 하는 얘기인데, 그 방안은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고 점심 시간에는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됐지?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논의한 결과라고. 이러한 운영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온라인 투표를 활용한 학생들이 물었어. 그랬더니 결과 85%가 참여했고 90%의 학생들이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죠. 이런 안에 대해서, 학생회의 안의 결론에 대해서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다목적실을 활용한다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부족한 학습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상 효과네. 그치?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다목적실을 리모델링 할 때 투명 칸막이를 이용해 휴게 공간과 학습 공간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뭘 지켜줘야 되는지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많은 학생이 바라고 있는 만큼 저희의 건의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선지를 봅시다. 학생회에서 마련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어. 맞지? 여기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다목적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학생들의 갈등을 건의의 배경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학생들끼리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게 논의의 배경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들어있어? 답은 2번이죠. 3번. 건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바람을 언급하여 건의 내용을 수용해 줄 것을 강조한대요. 수용해 줄 것을 강조하는 건 주로 맨 끝에서 하는 일이야. 이거죠. 많은 학생이 바라고 있는 만큼 저희 건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3번 선지를 참으로 하는 부분이지. 4번. 학생회에서 제안한 다목적실 활용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 여기 있네. 그지? 요거요. 5번. 학생회에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게 결과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고향을 떠난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선지에서요, 나의 내용들을 물고 들어가서 학생일이 했던 무슨 내용을 여기에 어떻게 반영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단독으로 미리 나를 읽기 전에 이렇게 풀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 보기를 가지고 선지 5개를 판단하는 고향을 떠난 문제라서 나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를 오히려 이 내용, 협의 결과를 통해서 나의 내용을 오히려 미리 선지식으로 알게 해주죠. 뭐라고? 아까 가의 필자는 학생 애들한테 공간을 분리하자. 그래서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방향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지금 나에서 얘네들끼리 막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대화라는 게 회의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개념에서도 얘기하고 수특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교육 과정에서는요. 자, 봐. 발표, 그 다음에 토의, 토론, 연설, 면접, 협상 나왔어. 근데 이 토의 토론할 때 토의가요. 요번 2015 교육과정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의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자 보자. 대화, 발표, 토의, 토론, 면접, 협상, 연설 7가지였어요. 구체적으로 화법 유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게. 근데 이번에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뭐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토의라는 게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안 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국 단위 시험을 낼 때 토의라는 것을 명시를 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경향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하면 평가원에서 시험을 낼 때 또 이렇게 학평에서 이렇게 봐.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실질상으로는 과거에 얘기하던 토의야, 토의. 이거 회의라고 사실은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 그 토의의, 회의의, 여기서는 이제 명시되기로는 대화의 결론이, 그 협의의 결론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가에서는 공간을 나누자는 얘기만 했는데 쉬는 시간에는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라는 게 이 학생회 아이들의 결론임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41번을 봅니다.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였어요? 제가 방금 이걸 토이라고 했는데 나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뭐 이렇게 나처럼 토이처럼 또 예를 들면 뭐 면접이라든지 또 뭐 방송 인터뷰야. 예를 들어서 뭐 뉴스의 한 장면이야. 예를 들어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그 출연을 한 기자가 뭐 어쩌고 아니면 영상으로 연결한 무슨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 누구 기자 연결했어. 그런 걸 생각해봐.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 화법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지금 이 경우엔 학생 1이라는 애가 학생 회장이지. 리더라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화법의 유형에는 그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아 먼저 검토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 유리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41번 같은 문제가 별도로 출제되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학생 1이 한 말만 골라서 거기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단독의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리더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리더의 학생 1 요 자리, 뭐 사회자 어쩌고 이런 걸로 이 단독 문제를 내기가 어려운 화법 유형이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토론은 많은 경우 토론은 자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기껏해야 네 이렇다는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십시오. 이런 그 진행성 코멘트밖에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지를 함량 있는 선지들을 5개를 만들지를 못해. 근데 이 경우는 어때? 토의 같은 경우는요. 자 봅니다. 뼈대를 잡아보자. 학생일이 처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비평하는 글 읽어봤니? 이제 가를 읽어봤니?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공감하면서 읽었어.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를 해결되지 않고 갈등되는 걸 갈등이 고조되는 걸 느꼈거든. 너희들은 어땠어? 그럼 봐요. 여기에서 2개의 선지가 확인이 됩니다. 가의 내용을 다른 학생이 읽었는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가의 내용에 공감하는 뜻을 드러냈어. 마지막 끝부분에 가글의 마지막 부분에 특히 공감됐다는 얘기를 확인했네. 됐지? 그 다음에 또 선지 하나 보세요. 가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 논의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묻고 있는 거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 갈등이 고조되는 걸 느꼈거든. 너희들은 논의할 때 어땠어? 그럼 2번, 4번 다 잡았네 지금. 됐지? 그 다음번 그럼 이제 학생 2와 3이 뭐라고 뭐 생각을 얘기했겠지. 주로 이제 착한 애들이니까 보통 반성하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학생 1이 그 다음번 보세요. 오른쪽 단에 가서 그럼 이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 글에 제시된 필자의 의견처럼 다목적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을 나누는 건 어떨까?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가의 필자의 입장을 취해 다른 학생들이 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거 맞죠? 방금. 자, 가의 필자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공간을 나누자는 거 그러나 보는 건 어떨까? 너희들 의견은 어때? 3번 확인됐네. 됐지? 그랬더니 3과 3과 2가 서로 막 번갈아 얘기하면서 뭐 또 그 다음 3 얘기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의견을 막 낸다. 이제 그 얘기가 아까 우리가 앞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그게 결국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운영 방법을 달리하기 위한 무슨 논의가 여기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고 났더니 마지막에 학생일 보세요. 나도 동의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잘 절충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 것 같아. 점심시간에는 학습공간, 휴게공간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목적실을 휴게공간으로 운영하자. 다른 학생들에게 이 방안에 대해 어떤지 물어보고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면 다목적실 리모델링 할 때 투명 칸막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학교에 건의해보자.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자, 그렇다면요. 가의 제언에 따라 협의한 결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해. 자, 잘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실천 과제를 제안해요. 어떻게 건의하자. 학교 측에. 됐지?
먼저 그 전에 또 많은 학생들한테 소개해가지고 그거에 동의를 만약에 많이 얻게 되면 그럼 이제 학교 측에다 구체적으로 건의하자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 5번이 확인됐네. 됐지? 학생 1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어. 그걸 가지고 선지 4개가 확인됐다? 근데 보세요.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을 비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비판하는 내용 같은 건 따위는 없지. 답이 1번이야. 그래서. 됐지? 그럼 지금 나를요. 큰 틀에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41번 문제 푸느라고 학생 1이라는 리더의 말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큰 흐름을 잡았다고. 됐지? 42번 갑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는 읽어야지 별 수 있어요. 자, A 이렇게 A로 묶어놓은 건요. 무조건 그건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시간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간대별로 그런 데는 의견을 동의한다.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에 이어서 이제 A가 나오는데 그래,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학생 3이 시간을 나누는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거에 동의를 했어. 그러고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땐 점심시간인 것을 고려하자. 그 시간에 학습 공간을 운영하고 쉬는 시간은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 기준을 정하자. 그러면 애들이 점심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점심시간에는 학습 공간으로 운영하자. 쉬는 시간에는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고. 그럼 절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가 의견을 냈다. 학생 2가 공부하는 학생들 고르는 건 좋아. 근데 점심시간이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더 길다. 쉬는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더 길어. 그렇다는 얘기는 학습 공간으로 그 공간이 운영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쉬는 용으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서 대화 공간을 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게 이제 학생 2의 제안이에요. 여기까지가 A로 묶여 있는 거다. 그럼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랍니다. 자, 학생 3은 학생이 의견을 재진술하면서 재진술한다는 건요.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거야. 앵무새가 하듯이. 아, 뭐뭐뭐 하자는 말이지? 하고 얘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지. 학생 3이 그런 말을 어디 해. 지금 A라고 묶여 있는 건 학생 3 얘기 한 번, 학생 2 얘기 한 번 뿐이라고. 근데 여기 학생 3이 그런 얘기를 어디 하냔 말이야. 아니지. 2번 학생 3,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얘가 무슨 근거를 요구했나요? 그런 발화가 여기 있나요? 없지? 3번 학생 2나 학생 3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근거의 출처를 문제 삼고. 근거의 출처를 문제 삼아? 야, 그런 근거 너 그거 근거 어디서 났어? 믿을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지. 자,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기하고. 답 나왔네. 그죠? 자, 일부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하는 건 좋아. 하지만 여차여차 점심시간이 더 길어. 그러면 휴게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 공간 분리하자라고 자기 추가 의견을 내는 거. 답 4번이죠. 자, 학생 2나 학생 3의 의견을 따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더군다나 여러 관점에서 열거한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출제하는 과정에서 특히 화작 같은 문제는요. 절대로 어떤 이의 제기에 부딪혔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답 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화작에서는. 일부러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아니,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이 존중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 만약에 이런 말을 안 넣어놓으면 5번 선지도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말 확실하게 틀어버리는 일을 한다고. 이게 검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수정되는 거야 문제가. 물론 그러면서 난도는 낮아지죠. 자, 4번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눈에 보이십니까? 됐어. 그러면 42번까지 풀면서 이 빅 세트 가운데에 있는 이 화작 통합 세트를 해결했다. 요거는 뭐라고? 주의력 그룹. 덤벙대지 말고 읽을 건 읽어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요. 장문 단독입니다. 여기 가가 뭐냐면 편집장의 요청 그랬어요. 뭐냐? 세트 문들 봤더니 가는 편집장이 기자에게 보낸 요청이에요. 여기서 편집장이 무슨 교지 편집장이고 기자가 학생 기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이거는 그냥 진짜 무슨 어디 언론사의 편집장과 기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때 나는 그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초고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앞에 화법단독은 쉬운 독서지문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글. 이게 화법 대본, 그죠? 발표 대본.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방금 다목적실 리모델링 같은 학교 생활 매개로 한 소재로 화작 통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라고? 장문 단독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 뭐?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주제로 설정했어요. 이거는요 사회적 이슈야. 그래서 여기에 편집장 또 뭐 여기에 기자 이런 거는요 이게 굳이 학생으로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서 많이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힌트가 쓱 숨어 있다. 자,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 이게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저 뒤에 보세요. 44번 문제 보기 같은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예를 들어 여기 봅니다. 야,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할 때 여기에서 뭐야? 소비자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뭘 반영한 건가 하면 여기서처럼 자,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 기사라는 점이 은근히 암시적인 힌트가 여기서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작은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 어딘가에 아무튼 근거가 숨어 있게 다 배치를 해, 숨겨놔.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그걸 발견한 학생들은 충분히 그 근거를 거기서 확인하고 아니면 막 급하게 풀어가지고 어쨌든 답을 맞췄다. 나중에 혹은 틀렸다. 나중에 답을 맞춰보고 다시 분석해 볼 때 이게 왜 이렇지? 하는데 어딘가에 근거가 분명히 남아있게 만든다고 출제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어요? 일부러 이런 말 쓱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봐.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해놓고 자, 제도의 취지가 뭔지 이 제도, 그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자, 취지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요 기억, 니은, 디귿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이게 편집장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글을 쓴 거야. 4문단짜리를. 문제를 봅니다. 43번 문제 보죠. 나에서 기억 디귿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거든요. 자, 봅니다. 이거 지금 여기 문단이요. 4개의 문단으로 돼 있는 글인데요. 요 정도의 글은 사실 되게 짧기도 하고 어렵지가 않잖아. 금방 읽어. 자, 1문단 볼까?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이러이런 제도이다. 개념 설명을 줬지? 근데 이 제도는 자,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발생했을 때 신유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뻔한 거 아니겠어? 식품 이력을 표기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이력을 거쳐가지고 이게 생산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식품이구나. 그러니까 믿고 얘를 골라도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이력에 적혀 있는 대로 추적해가지고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역으로 밟아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이건 우리가 짐작 가능한 사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걸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봐. 그지? 지금 이 제도의 취지가 방금 설명된 1문단의 그 내용이지. 지금 읽은 거.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활용하여 제도의 시행 목적을 제시했다. 시행 목적이라는 게 결국 이 제도의 취지랑 통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방금 언급한 이 1문단의 취지가 제시된 부분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활용한 부분이 있나요? 없죠? 맞지? 니은 잘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2문단으로 갔는데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그 이용 정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저 이력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조회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야. 번거롭다는 거죠. 둘째,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자,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어려워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싶어도 없어서 이게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겠네. 됐죠? 거기 보니까 정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보 의무 등록 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 등록 식품이 있대. 그러니까 의무 등록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 이력을 등록을 하겠지만 시스템에. 근데 자율 등록의 경우에는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귀찮고 뭐 이러니까. 자율인데 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참여율이 낮으니까 찾고 싶어도 자율 등록 항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이력 정보를 찾고 싶어도 번거로움을 감수하려는 소비자라 할지라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등록을 애초에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의 구분 기준을 항목화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구분 기준이 항목화에 제시한 게 어디 있어? 이 문단에요. 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의무 등록 식품과 자율 등록 식품이 있는데 그중에 얘네는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찾고자 하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분 기준을 항목화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러이런 식품은 의무 등록 식품에 들어가지만 이러이런 식품은 자율 등록 식품에 들어간다. 이 구분 기준은 뭐다? 응? 예를 들면 무슨 뭐 변질의 우려가 큰 식품은 뭐 여기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없다고, 그지?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정보 이용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첫째, 둘째, 답이 3번이네. 첫 번째, 찾기가 과정이 번거로워서. 두 번째, 찾으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답이 3번이네요. 됐지?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건 그 다음 문단에 나올 텐데 3문단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살리려면. 그랬더니 뭐라 그랬나? 관계기관에서 조회 방법을 간소화해야 돼. 그래야 아까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번거로운 과정에 거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게. 그 다음에 그리고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관해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단점을 비교해 제시한 거 없고 그다음에 조회 순서에 따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니까. 맞죠? 따라서 답을 고를 수는 있겠다. 어렵지 않고요. 44번 갑니다. 보기는 편집장의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쓴 글이야. A를 보기로 고쳐 쓸 때 반영한 편집 조언은 가장 적절한 것 그러거든요. 이게 비포 애프터 아닙니까? 자, 거기에 4문단 보세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4번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뭐라 했어? 정부, 기업, 소비자 의 측면에서라는 걸 맨 처음에 거기에 가해서 박아놨잖아.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 근데 여기 지금 A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측면에 관해서만 얘기했으니 여기에서 뭐라고 써? 소비자도 해가지고 봐.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도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자신들 날마다 먹고 마시는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그지? 이 얘기가 부가가 된 거라고. 소비자 얘기가 없었던 게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면 자 1번 기획 연재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의도라는 게 아까 편집장이 설명한 거에 들어있었던 아까 정부, 기업, 소비자. 그치?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포함되도록 써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이해됐죠? 요 얘기 소비자 얘기가 들어간 거니까 1번이 답이지 뭐. 여기에 경쟁할 만한 선지가 없어. 맞죠? 너무나 뚜렷하게 답이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5번 보세요. 이 문제가 화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죠. 이 문제에 파여있는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얘기하자면 일단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보다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정교하게 파였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요소가 있어. 분명히.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이 문제 틀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왜 틀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덤벙대서 제대로 체크해야 될 걸 체크 못해서 틀린 거거든. 그게 이른바 함정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가 봐요. 시험지의 한 단을 차지할 만큼 볼륨이 큰 문제다. 이게 사실 작문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 볼륨이 큰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이 볼륨 큰 문제가 전체 국어 시험에 마지막 45번에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다 못해서 제대로 팩트 체크를 못하고 그냥 답을 덤벙 골라버린단 말이야. 근데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쫓겨서 그냥 답을 그냥 선지만 보고서 하나 고르려면 답이 안 보여 이거는요. 맞지?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거야.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평이한 화작 시험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조금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봅니다.
자료 활용 방안 적절성 평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자료에 뼈를 빨리 발라야 돼. 전문가 인터뷰인데 자, 이게 어려워. 자,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식품은. 그리고 숫자를 일일이 입력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냔 말이야. 그럼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그 조회를 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는 것에 뒷받침이 되겠지, 이걸로. 맞지? 자, 1번 선지 봅니다. 소비자가 이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식품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딩동댕. 요게 1번 선지를 뒷받침해 주네요. 그리고 그런데 일부 기업은 QR코드를 사용해요. 그걸 편리하게 만들었어. 보편화될 수 있게 관계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게 아까 관계기관이 이거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 실제 사례로 활용될 수 있겠네. 2번 선지 보세요. 식품 이력 정보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3문단의 내용을 보완한다. 3문단에서 관계기관에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이게 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요. 됐지? 자, 그럼 여기 지금 이 1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선지로 1번, 2번 있는데 1, 2번은 전부 다 이걸로 확인이 가능했다. 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 2에 해당되는 신문 기사를 봅시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 달 전 50여 곳의 학교에서 발생한 2천여 명의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고. 원인이 뭐냐면 자, 식재료 오염이었다고 발표했어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자들 자율 등록대상 품목이었어. 그래서 등록하지 않아서 피해를 확산시켰거든. 그러면 3번 봅니다. 이걸 활용하면 활성화되지 못해 초래된 문제점의 사례를 1문단에 초래한다. 이거 아니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됐던 자율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잖아. 그리고 그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는 3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지? 그 다음에 요건데 3-1로 4번 선지, 3-2로 5번 선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설문조사야. 소비자가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된 경로. 그런데 여기 보면 언론 매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 또는 홍보가 여기 있고요. 식품 포장지가 있고요. 누리집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1, 2, 3, 4, 5순인데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이게 뭔데? 제도를 알게 된 경로예요,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3-1을 활용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여러분, 이 3번 선지를 맞는 말이라고 착각한 이유를, 여러분이 착각한 이유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의 선지의 함정을 판 게 교묘하죠. 뭐라고? 3문단에 이 제도, 식품 이력 표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3문단을 봐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3문단에 없는데 강화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문단의 내용에 없는 내용을 3문단에 있는 것처럼 진술해서 답이 4번이거든? 오케이? 3문단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놓친 사람은 4번을 틀렸다는 말을 파악을 못했던 거죠. 답을 못 찾았던 거지. 또 하나, 두 번째가 결국 첫 번째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잘못 읽은 사람은 4번도 맞는 얘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뭐냐고 하면 자,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는자를 표시해 보세요. 자, 한다는 이라는 이 는자를 만약에 고자로 바꿔봐. 오케이? 다시. 자,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로 보여요.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 심지어. 그지? 즉 이렇게 교육 또는 홍보가 큰 위치를 차지하니 이거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3문단에다 추가해야 된다라는 진술이라면 4번 맞는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제가 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고 여러분은 그 둘 중에 하나로 착각을 했을 거고 그 둘이 결국 하나 동일한 얘기라는 걸 이해됐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되게 절묘한 선지죠. 여러분은 지금 이 4번 선지에서 함정 파놓은 방법을 눈여겨봐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 물론 기존에도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했던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번 참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직접 겪었으니까 앞으로 시험에서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꼭 명심하고 기억하세요. 알았지? 됐다. 자, 그럼 이제 5번은 맞는 얘기겠지? 3의 2 이건데요. 기업이 식품이력수관리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보세요. 인프라 미흡, 인력 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타 이랬거든. 그럼 봐. 이걸 활용해서 자율등록 식품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인프라가 미흡하니 인프라를 확충하자.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지원하자. 내용을 3문단에다 추가한다고? 맞는 얘기지, 딩동댕. 요거 1위, 2위인 것을 보충해 주자. 이걸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보충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 추가돼야 된다? 적절한 방안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에서는 참여업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더 많은 지원이라는 게 뭐여야 되느냐? 인프라를 확충해주고 인력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아셨죠? 좋았어.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3월 학평 해설을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첫 해설 강의였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아까 공통 과목 마지막쯤에 한번 할 거겠습니다. 언매 들은 학생들은 이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뭐냐, 시험을 치렀잖아요. 이미 쳤잖아.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연습 게임이에요. 수능 때까지 그냥 이 연습 게임들을 몇 번 더 치를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잘 분석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험 치르면서 필적 확인란에다가 열심히 적어 넣었을 그 말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사랑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 선생님, 그리고 가족, 부모님의 사랑의 말들, 그것이 나의 오늘을 그리고 나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됐죠? 저는 해설 강의로는 다음번 해설 강의에 또 만날 거고요. 또 개념이라든지 수특, 수완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얘기 나누고 여러분을 돕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죠. 안녕.